이번 시간에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중고자동차 관능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의 3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현장 마스터시죠. 박승철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측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중고자동차 관능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고자동차 관능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네요. 이 중고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더욱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에 앞서서 이 중고자동차 관능 검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중고자동차 매매도 많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이에 비해 중고자동차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성능과 상태 점검 방법을 알아보고 또한 동일성 확인, 차체, 엔진 등 관능 검사를 통해 각 주요 장치를 점검하는 검사 방법 등을 현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생하게 현장에서 중고자동차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수업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고자동차 관능 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관능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준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방법에 따라 동일성 확인, 차체, 엔진 등을 관능 검사를 통해 상태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방법에 따라 각 주요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차체 수리 정비, 자동차 셰시 정비, 자동차 전기전자 정비, 자동차 보수 도장입니다. 핵심 용어는 중고자동차 기능, 성능, 상태 점검,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중고자동차 고장 진단,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입니다. 중고자동차 관능 검사하기 안전 및 유의사항. 실습 시작 전 시습 순서를 정하고 실습 기기 및 공구와 관련 서류, 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차량의 진행 앞, 뒤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측정기의 수치 및 측정값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를 배워볼 MC 썰로 활동하고 있는 진행자 개그맨 김진혁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탤런트 주연 선생님 성대모사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걸 또 가르쳐 주시나요? 네, 오늘은 중고자동차 관능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능검사요? 네, 저번 시간에 관능검사는 자동차 상태 등을 검사자의 육안의 판단에 의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배웠었죠.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고자동차의 상태를 검사자의 육안 등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방법을 알아보고 그 방법에 따라 검사자의 육안으로 중고자동차의 상태를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대해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벌써부터 빨리 배우고 싶어서 흥분되는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점검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어떤 걸 점검해야 하는지, 이제 실제 검사를 진행을 하겠는데, 점검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사항은 크게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제동 장치, 조향 장치, 전기 장치, 기타 등을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점검 사항들의 세부적인 내용 방법을 알고 그 점검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강사님, 어서 세부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학습자들도 궁금해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원동기 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원동기의 시동, 이상음,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윤활유의 수준, 점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냉각수의 수준, 오염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 벨트의 균열, 손상 및 장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동력 전달 장치 점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치의 페달의 유격, 누유 여부를 확인하고 클러치 오일량, 마스터 릴리즈 실린더 누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등속 조인트, 추진축의 연결부가 손상되었는지 자동 변속기 오일량, 점도, 누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의 각 변속단에서 변속 충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변속기의 스톨 테스트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제동장치겠네요. 네. 중고자동차의 제동장치 점검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먼저 제동장치의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를 확인하고 브레이크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브레이크 부스터가 작동하는지 상태를 점검하고 제동 시 이상은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제동장치의 조정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향장치 점검도 같이 해볼까요? 네. 그 점검 사항들을 알아야 실제로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어서 알려주세요. 네, 아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좋습니다. 네, 우선 기어박스, 파워 실린더, 로드암, 너클 등 조향 링키지의 누유 여부,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파워 스티어링의 오일 수준, 점도를 확인하고 스티어링의 작동력 및 유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이 적용되어서 사용되는 MDPS 적용차들은 기본적인 점검 외에 전자장치 진단기를 사용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전지, 기동장치, 발전기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점화장치, 계기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또한 경음기, 윈드실드 와이퍼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전기 배선의 접속, 손상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화장치의 경우에는 등광색 파손 여부,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전조등 표면의 오염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공조장치, 에어컨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유리 접합, 유리 안전 및 파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손상, 비정상 마모 여부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 트레드 홈 깊이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을 실제로 검사할 때 요령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각 항목마다 검사 요령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나중에 검사를 할 때 잘 기억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동기입니다. 원동기는 시동 후 원동기 밸브 등의 이상 발생 유무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오일의 수준 및 점도를 점검합니다. 규정된 오일 점도 이하의 사용은 원동기 손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엔진 주변의 오일 누유를 점검합니다. 실린더 헤드 및 실린더 블록에 기름때가 묻어 있으면 주의 깊게 점검합니다. 파워 스티어링의 오일 펌프, 에어컨 압축기, 발전기 구동 벨트의 풀림, 균열 및 장령을 점검하고 냉각수 탱크에서 냉각수의 수준 및 냉각수 오염 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냉각수 캡 상태를 확인하고 냉각수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냉각수에 녹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으면 라디에이터의 기능이 저하되어 엔진의 마멸 및 소착의 원인이 됩니다. 원동기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차와 자동차 등록증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차대번호, 형식승인번호, 연식 등 자동차 등록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엔진에 임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동기 시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엔진의 소리를 들어보고 부조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부분에 이상한 타금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부속장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에어컨, 파워 스티어링, ABS 등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어느 부분에 이상한 타금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각종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원동기의 파워 스티어링,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오일량 규정치, 오일의 점도 및 이물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은 오일량 규정치의 적절 여부와 점도 확인을 확인합니다. 라디에이터, 보조 물탱크에 냉각수량과 오버헤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린더 헤드 가습기 부분에 오일 누유 및 냉각수 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동기룸의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엔진룸의 청결 여부에 따라 차량 관리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배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기장치 점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의 프리즘 지시계를 통해서 충전 상태를 참고하고 전압 테스트기나 진단기로 배터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동장치는 엔진을 기동시키는 기동 모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점화장치는 배전기, 코일, 고압 케이블의 설치 상태를 확인 후 원동기 부존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제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관능 검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몸소 실천을 하고 이제 체험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강사님, 손에 들고 있는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인데요. 네. 이 상태대로 점검을 하다 보면 점검을 빠뜨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엔진오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오일 계열 레벨 게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닦은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맥스와 민이 보이시죠? 네네. 여기 보면 맥스와 민 사이에 항상 오일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중간에. 밑에 있어도 안 되고 네. 위에 있어도 안 됩니다. 아. 네. 자 여기 봤으면 이렇게 세워서 보시고 네. 양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정상? 예 정상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양을 갖다가 보고 양을 음. 민과 맥스 중간에 있는 걸 보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봅니다. 색깔은 굉장히 좋은 색인 것 같은데? 예,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점도를 또 봐야 되는데 네. 점도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네. 끈적끈적하지 않고 적당한 점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냉각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냉각수 점검은 차종마다 틀린데 이 차는 여기가 바로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아, 자, 네. 근데 여기가 밑에 있네요. 이쪽, 좀. 이쪽 밑에 모자르네요, 예, 지금. 예. 여기가 이제 미니멈인데 네. 요 사이에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뭔가 보이죠? 네, 빨간색이 뭐가 있네요. 이 오링 같은 거예요, 오링. 네네네. 이 오링으로 해서 이 압력을 조절합니다.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압력이 조절이 안 돼서 엔진이 뜨겁게 달궈졌는데 순환이 되지 않고 네. 엔진 내부만 계속 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엔진이 무리가 많이 갈 텐데.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엔진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냉간시에서 확인하고 네. 열간시에는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가 흘러다니는 곳을 갖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네. 라제다라고 그러는데요. 아, 이 라제다가 저기 엔진에서 뜨거워진 열을 갖다가 식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선풍기 같은 에어컨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네, 네, 항상 이제 97도, 8도에서 선에서 네. 순환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네, 네, 네. 100도가 넘으면 끓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 자, 여기 호수가 하나 보이죠? 네. 냉각수 라제다 상호수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네. 이쪽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게 서머스테트라는 게 있어요. 수온 조절기라는 게 있는데 네네. 여기를 거쳐서 엔진을 들어간 다음 네. 다시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구나. 이쪽에서 네네. 이쪽으로 네. 다시 나와서 네. 다시 냉각 라제다를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체가 새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여기서 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여기도 새는 경우.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쵸. 예, 연결 예. 부위는 다 점검해야 됩니다. 연결 무조건. 부위. 네. 어. 자, 그럼 여기 네. 냉각수 상호수, 네. 그다음에 연결 부위, 네. 그다음에 여기 하호수 연결 부위, 연결 부위, 그리고 보조 탱크에 되는 연결 부위, 연결 부위 중간에 점검하시고. 자, 여기 이제 프리즘이에요. 이 프리즘은 색깔을 보시면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초록색은 양호하다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량, 그다음 검은색 같은 경우는 완전 방전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든지 이런 네네.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네. 솔직히 요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항상- 이제 그냥 운전자분들이 음. 간이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네네네. 거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는 정비사들을 통해서 네. 반드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벨트가 보이는데 네. 이 벨트의 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장력을 갖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자, 10kg 힘으로 눌렀을 때, 자, 이 정도 움직이는 양 보이세요? 네, 보여요. 자, 이 정도가 한 7, 8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파워 실린더가 여기 있는데요. 네. 여기 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은 여기서 기름 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여기 찢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찢어지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여기 맥스와 미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민하고 맥스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색깔을 보고 색깔이 양호한지 오염이 되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클러치하고 브레이크 쪽 점검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게 클러치 유격입니다. 뭔가 덜컹덜컹거리네요. 예, 여기는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다리고요. 네. 이 상태는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끝까지 밟게 되면은 이제 클러치가 작동이 되는 거죠. 자, 클러치를 작동하고 기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클러치를 끝까지 밟지 않으면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클러치를 밟아서 엔진과 미션을 갖다가 단절시킨 후 그 다음에 기어를 갖다 확인해 봅니다. 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도 말 그대로 유격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유격이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배력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공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력 장치가 지금 작동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진공을 다 빼서 배력을 다 지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면은 자, 이 정도밖에 내려가질 않아요. 네. 이 상태에서는 차가 만약에 굴러갔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차량은.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쭉 내려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쭉 내려가는데 끝까지 내려가진 않죠. 네. 자, 이 정도가 브레이크 작동 거리예요. 실제로 브레이크 작동 거리. 네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끝까지 내려가면 이 에어 라인, 그러니까 브레이크 라인 쪽에 에어가 찼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네. 너무 안 들어간다. 이게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를 정도로 브레이크 페달이 들어가질 않는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부스터가 고장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에어가 새든지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핸들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핸들은 자, 유격이 자,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손으로 살짝만 세게 돌리지 마시고. 네. 어때요? 뭔가 이게 있어. 유격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자, 더 이상은 안 되는. 요거는 힘이 너무 들어가신 거고 네네. 실제로는 여기 유격이에요. 살짝 흔들리는 네, 여기 정도가. 유격이에요. 자, 네네. 이 상태가 유격이고 네네네. 그 다음에 네. 시동을 갖다 켜서 배력을 작동시키면 자, 어떻습니까? 유격이 넓어졌는데요?
길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네.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네. 끝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핸들을 돌렸을 때 네. 어떤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나요. 끝까지 올리니까.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그만 돌려라. 파워펌프가 이제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파워펌프에 부하가 걸리겠죠. 아. 그러면 파워펌프가 이제 부하를 받는 소리고, 네. 만약에 이렇게 돌렸는데 네. 파워펌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네. 벨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삑 하면서 네네네. 그럼 벨트가 마모가 많이 진행이 됐거나 파워펌프의 풀리가 마모가 많이 진행이 돼서 슬립이 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끝까지 한번 돌려서 그럼 부하 펌프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 거네요. 그건 정상이죠. 근데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거나 끽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점검을 갖다가 네. 한번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장치 중에서 이제 라이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돌리게 되면 이제 미등이 전반적으로 네. 켜지게 되고, 두 번째로 켜지면 이제 라이트가 켜지게 네, 되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앞을 밀면. 밀면은 이제 상라이트가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초록 파란색 불 보이세요? 네네. 자, 여기 이제 상라이트가 들어왔다. 상라이트가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네. 예, 보시고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네. 좌회전이죠. 자 우회전. 네. 자, 양쪽 다 속도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나 네네. 정상적인 속도 안에 범위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든 안 켜든 무조건 작동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시동을 안 켜도 예. 온이 아니어도. 예, 그래서 모든 차들이 법규에 맞춰서 돼 있는데 네. 무조건 비상등은 들어와야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날 때까지 네.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점검할 때는 그 네. 두 가지를 다 같이 점검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실내에서 하는 점검은 다 끝난 건가요? 여기까지 네. 실내 검사를 갖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는 중고자동차 관능 검사 중 하체 부분을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이게 처음 보이시는 라제다에 누유 여부는 없는지, 그다음 호스 쪽에서 누유 여부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에어컨 컴프레서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오일팬이 여기 있습니다. 엔진 오일팬이 누유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장치가 여기 보이시는데요. 주행 장치가 부트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이쪽에 보이는 주행 장치가 이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소급 소바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누유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촉매 장치가 되겠습니다. 촉매 장치고요. 배기관. 최종 배출구 이전에 누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기관을 쭉 따라오면서 이게 누출이 있는지, 소전 상태는 양호한지 이렇게 손으로 보셔서 이렇게 살짝 흔드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제 연료 탱커가 있는데요. 연료 탱크도 마찬가지로 누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연료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클램프라든지 연결 부위가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뒤쪽에 리어 멤버가 있습니다. 리어 멤버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링과 완충 장치와 쇼버가 나란히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균열이라든지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누유가 있는지 양쪽 브레이크 총 4개를 갖다가 확인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레벨 게이지의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오일이 묻어나오는지 확인. 엔진 오일의 양, 색깔, 점도 확인. 냉각수의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위치하는지 확인. 냉각수 뚜껑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냉각수가 흐르는 곳에 누유 여부 확인. 각각의 연결 부위의 누수를 점검. 벨트를 약 10kg의 힘으로 눌렀을 때 처짐량이 규정치 범위에 있는지 확인. 브레이크 오일의 적정량 확인. 브레이크 오일의 색이 정상인지 확인.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유격을 확인.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아 페달과 바닥까지의 간격을 점검. 핸들의 유격을 점검. 핸들을 끝까지 돌려 부하 펌프의 소리가 적정한지 점검. 라이트를 작동시켜 휴시램프의 작동이 정상인지 확인. 비상등의 경우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점등되는지 반드시 확인. 라디에이터 누유 여부 점검. 에어컨 컴프레서의 누유 여부 점검. 엔진 오일팬의 누유 여부 점검. 주행장치의 이상 유무 점검. 쇼크 업소버의 누유 점검. 타이어의 상태 점검. 촉매 장치 및 배기관 점검. 연료 탱크와 연결 부위의 누유 점검. 리어 멤버의 균열 및 누유 점검. 브레이크의 누유 점검.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오늘 강사님과 함께 중고자동차 관능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주제에 대해 들었을 때는 막연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현장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지금처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